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 정도 오른 상황에서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25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조금 매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막판에 사줬지만 매도한 상태에서 끝났고 아래 꼬리를 이렇게 말아 올리는 상황에서 좀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3일 동안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매도했어요, 여러분? 딱 이 구간에서 3일 동안 매도했는데 거기보다 더 올라왔죠.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여러분들처럼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고 가면서 오히려 불타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어떤 상승 흐름, 하루에 15% 20% 가까이 미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런 기대감이 폭발하는 구간에서는 광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제가 좋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5일선을 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유튜브가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소식 접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날 이벤트는 마감되었고 이어서 7월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6월 10일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수익금 환원 이벤트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영상 중간에 자세한 참여 방법을 남겨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매집주 일신석재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후속주로 제가 최근의 테마에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의 후속주, 이거 진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굉장히 핫한 테마 관련주를 하나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전에 일신석재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엔 받아가셔서 수익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을 남겨놨으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고가라고 다는 거 실질적으로 5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작업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개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신고가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은 뭔데 이렇게 참여도가 높지?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렀네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영상을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많은 개인분들이 보시고 매도 물량이 덜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쭉쭉 시원하게 상승 흐름 탈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신고가 한 번씩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시작해 볼 건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메인은 원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원전만 하는 회사였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서 재미가 없어지는 구간이 여기서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4일이죠. 6월 4일 날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냐면 체코 원전 관련해서 확정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다시피 이 호재 올라가다가 어떤 재료가 소멸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다? 원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캐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테마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SMR 관련해서도 이제 원전과 연결되는 내용이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미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소 관련해서도 테마를 편승하고 있고 해군의 MRO 사업 관련해서도 테마를 편승하고 있고요. MSCI 관련한 이슈도 한번 짚어드려야 되고 알래스카가 지금 최근에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원전 해체 테마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테마를 편승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SCI 원전 해체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브에선 보시기 힘든 내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주셔야겠습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만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이 잘 모르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그럼 우리가 원전 해체 테마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수원이 내년 미 원전 해체 수준화 선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6월 8일 날 나온 기사가 확인이 되실 건데 이게 얼마 정도의 시장이냐면 글로벌 500조 시장의 블루오션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원전을 여러분들 짓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체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다가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테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구정지 원전이 41기에 달하는 미국인데 원전 해체 시장이 최대 시장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 쭉 내려보시면 우리가 어떤 게 좀 중요한지가 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트랙 레코드는 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좀 중요했습니까? 트랙 레코드가 중요했는데 이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는 이력서가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그럼 뭐겠다?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받고 나서 요거를 해체해서 실질적으로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그 시장이 무려 규모가 얼마다? 500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승인이 목표입니다. 자, 상반기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제 6월 달까지라는 소린데 6월 달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돼서 이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도 왜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냐면 여기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국내 첫 원전 해체 시동 두산에너빌리티 수혜 기대가 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거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업체 중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 분야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해체 시장 얼마입니까? 500조 규모.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머스크 자체도 사실 가스터빈을 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을 먹었습니다. 여기 좀 내려보시면 가스터빈을 허가 없이 막 사용해버리다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을 허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머스크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테슬라의 CEO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만약에 시작돼서 빅테크가 전체적으로 가스터빈으로 간다면 굉장히 가스터빈이 중요해지는데 가스터빈 어디밖에 못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내 기업밖에 못하는 굉장히 쇼티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가스터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티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 사건을 쇼티지라고 얘기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을 주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이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했던 게 바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가가 몇십 배를 폭등을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리튬 관련한 이슈로 해서 쇼티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리튬 관련해서 폭등한 주식 금양 같은 경우에는 20배 가까이가 올랐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내려보시면은 급증하는 수요와 달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 딱 4곳으로 한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3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우디 등 중동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찬 상태로 알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는 공급 일정이 꽉 차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지금 3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170조, 100조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0조 정도가 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고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100조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딱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얘네가 전부 다 신고가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면서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스터빈도 마찬가지로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 해외 시장이 진출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가스터빈 부족에 두산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매수로 타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접근해본 거냐면은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한번 물량 소화해주고 쭉 빠졌다가 돌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급락이 나온 날에 제가 이날에 타점 안내를 한번 드리면서
잡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추천드렸던 배경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올라왔나요, 여러분?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종가가 결국에는 0.36% 빠진 상태에서 마감을 해줬죠. 이전에는 없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날이 바로 언제였냐면은 5월 7일이었는데, 자, 5월 7일 날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가 급락 후 반등하니까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26,000원 이하로 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텔레그램방에서도 한번 안내를 드린 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5월 28일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던 첫 조정,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조정을 주는 이런 구간은 우리가 매수의 타점으로 기회로 잡아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5분 봉상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음봉이 진행되는 이런 구간에서, 노란색 구간에서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텔레그램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5월 28일 두산에너빌리티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비중 절반을 기회 자리로 들어가실 자리이니 쫄지 말고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드리면서, 제가 얼마의 안내를 드렸어요? 39,600원 이하로 해서 오후 2시 37분에 이렇게 안내 한번 드렸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이면 이 구간이 바로 2시 40분입니다, 여러분. 2시 40분에 39,100원을 최저가로 찍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5월 28일 날 보이시죠? 이렇게 안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안내받아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9090-6693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독자 100만 명이 목표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있죠.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은 이게 결국에 알고리즘에 반영돼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일전에 안내드렸던 일신석재 같은 경우엔 사실 대북주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던 건데, 요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일신석재 후속주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영상 뒷부분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뒷부분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가 회사의 진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영상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진심? 갑자기 왜 무슨 진심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회사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분기보고서에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1조 3천억 가까운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향후 투자 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조 3천억 가까이가 SMR 설비 투자 등의 내용으로 필요하다라고 써져 있고, 그 기간 자체가 3년에 걸쳐서 좀 필요하다라는 소리인데, 지금까지 이 필요한 돈을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해왔냐면 두산밥켓의 지분을 담보로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출을 받아왔다라는 소리예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엔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좋은 농기계를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이로써 두산에너빌리티는 총 4,136만 주의 주식을 담보로 1조 4천억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미 89%를 자금 조달에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1.3조 그럼 어떻게 충당할 거야? 라는 어떤 유상증자 관련한 얘기가 돌았던 거고요. 이 유상증자 관련한 찌라시 썰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트리플 B급 두산에너빌리티 최대 1,500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1,500원 확보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내용의 기사가 뭡니까? 최근에 나온 설립 19년 만에 베트남 법인을 매각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6월 5일 날 나와줬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상증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자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주님들한테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손 안 벌리고 그냥 내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관점에서 HD현대그룹과 4천억 확보에 지금 나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1,500억 그리고 여기서 4천억 합쳐서 5,500억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직도 금액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반드시 나쁜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처음으로 나온 내용이 언제입니까?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이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자금 사용처가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유상증자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자금 사용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운영자금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합니다라고 하면요, 이건 굉장히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영자금 같은 게 예를 들면 직원들 월급 준다거나 이런 건데, 이런 걸로 만약에 유상증자가 발생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시설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긴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는 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상증자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시원하게 계속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날에 유상증자 관련한 얘기가 있었고, 개파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즉 뭐다? 기회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65만원 이때만 샀어도 거의 여러분 50% 가까이 수익이죠. 50% 가까이 수익을 봤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불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유상증자를 결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악재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호재라고, 그러니까 기회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유상증자를 하는 배경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있는 게 지금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주주님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4천억까지 지금 19년 동안 끌고 오던 법인을 매각하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게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진심 확인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신고가, 댓글에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진심을 많은 분들이 느껴서 매도 물량이 조금이라도 덜 나올 수 있도록 댓글에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서 내용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볼 건데요. 추가적으로 볼 이슈 중에 제가 LNG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LNG 프로젝트가 앞으로는 굉장히 핵심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누구의 수건 사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염원하는 수건 사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는 올스탑 상태였는데,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LNG 프로젝트 현장을 찾은 정부가 이미 갔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산업부 가스공사 이미 현장 시찰했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지금 뭔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 알래스카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알래스카라는 지역에 여기에 굉장히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설명드리면, 천연가스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스 터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채굴을 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디로? 아시아로 많이 팔고 싶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를 쭉 이렇게 송유관을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돌아서 가게 되면은 아시아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미국 본토로 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게 되면은 이쪽으로 바로 아시아, 이쪽으로 바로 미국 본토로 갈 수 있는데, 이 가스터빈 자체가 여러분들 천연가스 통해서 다 구현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공급량이 많아지면 당연스럽게도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도 더 폭증할 수가 있고, 딱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건 뭐다? 4군데밖에 없다. 그 중에서 나머지 3군데는 이미 수주가 꽉 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원전이랑 조선을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전이랑 조선, 방산까지 해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이걸 진행하고 싶어도 혼자서 진행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프로젝트고 기술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혼자 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동맹국인 한국이랑 일본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미 응해서 갔다 왔다라는 소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방문하고 왔다라는 소리인데, 미국 입장에서 협상 카드로 어떤 걸 내놓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네 지금 보니까 한국 너네 원전 잘하지, 그리고 조선 잘하지, 그리고 방산 잘하지, 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밀어줄 테니까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줘. 이렇게 협상 카드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거 관련한 매집주도 제가 뒤에다 하나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올라가는, 지금 오늘처럼 흔들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갔는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MSCI랑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MSCI. 이 MSCI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앞으로는 될 건데,
지금 유튜브에서 MSCI를 얘기하고 있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 MSCI가 뭔지부터 한번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은 MSCI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즉 뭐냐면 모건 스탠리라는 국제 IB에서 만든 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무려 9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MSCI의 신흥국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흥국 리스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딱 편입이 되는 순간 만약에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기 싫어도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매수한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두산에너빌리티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패시브 자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직접 매수하는 걸 액티브 자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매수하는 거를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흥국 펀드에만 소속이 되면은 이 외국계 투자 금액이 쏟아져 들어올 걸 생각해서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편입이 되고 나면 정작에 그 이후로 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기존의 MSCI 테마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편입된 건 사실상 삼양식품이랑 하나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삼양식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정말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은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편입된 날짜가 언제로 나와 있냐면 5월 14일로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5월 14일 날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날이 5월 14일인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가주는 흐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5월 14일 날은 사실상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이날이 바로 5월 14일이었고 이날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를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실적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뒤로 어떤 실적이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는 구간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간 구간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가는 사실상 에코프로의 패턴과 일치한다라고 봐주시면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승할 때 5월 MSCI에 불발이 됐거든요. 불발이 되면서 이렇게 한번 실망감에 하락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이 구간에 올라올 때부터 MSCI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5월 중순에 발표가 있었는데 5월 중순보다도 한 달 전에 4월 중순에 고점을 찍었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8월 MSCI 편입되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가 편입되는 때인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달 전에 고점을 찍는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상장한 이래로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해오다가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언제 편입이 됐어요? 정작 2월 13일 날 편입이 되면서 21%로 마감했지만 사실상 그 이후로는 줄줄줄줄 흘러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약을 하자면 MSCI 테마의 핵심은 뭐냐면 MSCI 8월을 향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달려간다라고 하면요. 그 이전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MSCI에 편입이 됐으니까 앞으로 외국계 펀드들이 계속 투자하겠네? 그럼 더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한번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정작 편입됐을 땐 이렇게 흘러내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타점 관련해서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에서 광기 구간에서 이런 광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고리 깊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고리 깊게 이 고점에서도 몇 퍼센트 가까이가 올랐나요? 종가가 10% 그리고 27% 총 37% 가까이 이틀 동안에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기 구간에서 우리가 좀 피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앞전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당시에서부터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나서 한번 1년선까지 과격하게 밀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거의 3달 가까이가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비용은 살릴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코인으로 해서 좀 진행 중에 있는데 010-9002-6693으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한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함께 볼 건데 제가 일신석재를 짚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신석재를 짚어드릴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2기 행정부 때 관세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기 행정부 때 얘기를 했는데 2기 행정부 때 얘기 안 한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대북 관련한 이슈죠. 대북 관련해서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셋이서 북한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2기 행정부 들면 분명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가 차트의 흐름을 보고 정확하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률이 나왔는데, 네가 도대체 이걸 언제 추천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제가 과거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5일 전, 그러니까 6월 4일 날 촬영한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잠깐 한 5초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딱 어디 위로 올라왔습니까? 이동평균선 위로 딱 올라와 주면서 지금 굉장히 흐름 좋잖아요, 사실. 영상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5일선 위로 딱 올라와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캔들에서 제가 추천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28% 가까이를 급등을 해버렸죠. 이 차트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면서 윗꼬리 달아주고 옆으로 가다가 5일선 위로 딱 이렇게 올라타 있는 모습을 정확히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양봉 3개만 사라지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윗꼬리 달고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5일선 위로 딱 올라타 있는 이런 모습이 이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차트랑 이 차트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여러분. 그 뒤로 28%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 다음번 매집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이제 알래스카 관련한 이슈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거에 여러분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건 알고 계시죠? 알래스카는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 전 세계적인 규모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알래스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무섭게 올라왔었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7월 초에 마감 기한이 있기 때문에 6월 중에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이거 지금 전고점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 최근에 역대급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실 거거든요. 어떻게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온 거래대금이 정말 역대급으로 들어왔죠. 바로 앞전에 있던 물량도 잡아먹을 만큼의 거래대금이 들어와 주면서 이 구간까지는 최소로 일단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까지만 가도 거의 70% 가까이 수익인데, 어떤 구간까지? 이런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이런 구간에선 정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스윙 관점에서 우리가 한 2주 정도를 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할 건데, 대략적으로 70%에서 15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90-2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일신석재 추천 드릴 때도 일신석재를 좀 반신반의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28% 가까이 시원한 급등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제가 오픈을 할 건데요. 오픈하고 나서 그때 그냥 받아가서 매수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9090-2693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및 타점 안내 드리겠다는 말씀이고, 당연하게도 무료입니다. 일신석재처럼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세미나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를 발굴하는 방법, 검색기를 통해서 세력주를 찾는 방법, 아니면 테마주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정 매매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씩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세미나라고 하면 이거 유료로 또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유료 아닙니다, 여러분. 100%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정말 담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서 내일도 영상을 또 찍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영상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